2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오후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13번째 군사도발이며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여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지 5일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딴 군사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장으로 사용해온 동창리와 미사일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풍계리에 차량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와 어제 미국도 RC-135V 리벳 조인트 정찰기와 E-8C 조인트 스타스 또 EP-32 등 이틀 동안 3가지 종류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작전을 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 중에 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4월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의 총풍 사건에 이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 보수 세력의 시대착오적 냉전사고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구태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의 군사적 위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바랍니다. 북한의 호전적 자세도 문제이지만 미국도 대북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바랍니다. 3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를 수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에서도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존 햄리 원장이 언급한 10억 달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금액 청구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이 바라지 않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피해국으로 분단된 뒤에 전쟁을 치르고 국민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노력으로 겨우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막 선진국에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자 대한민국의 동맹국답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념에 치우친 대북 국피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진정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조국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제는 이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명을 다해가고 있어서 그 비리와 실상이 폭로되고 파헤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제는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 능력의 결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 또 레임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흔히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국민들과 야당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면 탄핵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계속해서 진실을 부정하고 일부 피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지지자들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전 권력과 행정부, 법원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던 청와대의 불법 사찰, 불법 감찰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하명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었고 민정수석실은 경찰에게 첩보를 이첩했는데 정식으로 공문 처리는 하지 않았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전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청와대는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의 금전 수수 의혹을 포착했지만 감찰은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은 윗선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비 효과의 불행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끼리끼리의 패권주의가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벌해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두 개의 회의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자회의와 함께 4+1 정치협상회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끝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이고 사법제도 개혁안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자유한국당과 여야 간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여야 사당이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패스트트랙 절차에 진행 중인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부 사안은 이 대전제가 지켜지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사법제도 개혁안도 부의될 예정입니다. 정치 사법제도 개혁의 거대한 물결이 20대 국회의원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리를 부리지 말고 협상에 나오십시오. 여야 사당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협상을 위한 시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면 임시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또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됩니다. 여야 4당이 여야 5당이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합의한 그 정신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위의장 최일입니다. 데이터 3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정책 방향에 맞게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조항에 제시된 이외의 정보, 건강 의료 정보, 신용 정보, 범죄 경력 정보 등이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민감 정보에 속하는 건강 의료 정보를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한다면 개인의 건강 의료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경우 개인정보의 누출, 분실, 도난, 변조, 훼손되어 신용정보 주체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강화하고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유출된 개인 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됩니다. 아무리 가명 정보다 하더라도 개인 동의 없이 또는 포괄적 동의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동조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제재할 만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권위에서도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한다면 이후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점도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나가겠다는 기조 아래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그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그야말로 개인의 권리이며 국민의 인권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정기국회가 10일이나 남았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3당 원내대표는 현행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데이터 3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당 원내대표의 조속한 협상을 추진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 3법과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이달 초에 발의한 수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의 중재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논의의 진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발의한 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의 교육 목적의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입니다. 이 조항의 규제 대상은 지난해 기준 17개 법인에 불과합니다. 경영과 교육의 분리는 교육의 자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급식시설 개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유치원 사정에 맞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함과 과도함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원금 부정 사용 시 국가 환수와 형벌 조항은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유업 행위를 하지 않는 선량한 절대 다수의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끝으로 시설 사용료는 사립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라는 점을 주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에 관련해서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유치원 3법 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오신환 원내대표의 꼼수에 저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의 대변인 같다고도 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제발 본분에 충실한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표만 사랑하는 어줍잖은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또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남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5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집단 탈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들의 정당 이동이 개시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 처세인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분들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중도개혁의 정체성, 민생 실용의 정당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경제 회복과 평화와 안보의 확립을 추구하는 미래 바른미래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보수로의 회귀, 그것은 결국 그분들이 망하는 길일 겁니다. 우리는 넓어지는 중간지대에서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새 판짜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널리 모으고 새로운 정책, 강령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새로운 정치 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바른미래당의 새 판짜기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변혁 소속 국회의원들 이제 빨리 당적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지고. 껍데기 좀 제대로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임명장 이현웅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이현웅 위원장 앞에서 내가 가져가야죠. 당직자들.
네, 비공개. 우리 이현웅 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이현웅 위원장이 아주 우리나라의 소중한 후배입니다. 조직위원장으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를 크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당직을 통해서 이 당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법률위원장을 맡으셔서 앞으로 제기될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비공개 전화요. 비공개 전환입니까?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